isn't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 so the bar is where I go. 네. 파이팅! 오늘 146회 방송입니다. 화이팅 해야지, 빨리. 파이팅! 좋습니다. 저희가 146회 방송, 4월 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취업의시 방송은 기업들과 구직자들을 위한 사회공헌을 하는 방송입니다. 네, 기업들에게는 온라인 채용 선배를 통해 기업 홍보와 이미지 개선을, 그리고 구직자들에게는 이력서, 자소서, 면접 관련해서 최종 합격을 할 때까지 유용한 팁을 드리는 사회공헌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4월 4일 146회 취업의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뭡니까? 오늘의 순서는 취업정보통, 그 다음에 NCS 직무적합성 실무인재 채용조정 코너, 그 다음에 Q&A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시간 취업정보통입니다. 오늘 기업은 동부그룹입니다. 채용기간이 어떻게 되죠? 채용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8일 홈페이지 지원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동부그룹 지원하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동부그룹 취업정보통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자소서 팁! 첫 번째 항목,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하여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기술하세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동부그룹의 미션이 뭐냐? 글로벌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열정을 발휘한 사회 경험이 있다면은 활용을 해서 확률을 높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업무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따면은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기술을 하세요. 이게 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1번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해서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해봐라! 써봐라! 이거에 대해서 해외에서 있었던 뭐 아르바이트나 워홀이나 이런 내용들을 쓰시는 게 우대를 받을 수 있고, 플러스로 경험의 과정을 숫자나 키워드 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항목이 뭡니까? 두 번째 항목은 본인의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자신의 강점, 약점을 기술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십시오. 이겁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대내 활동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인턴이나 계약직 등 사회 경력들을 쓰면 우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홍보대사, 서포터즈, 봉사활동 이런 대내 활동보다는 아르바이트 경험 플러스 뭐 사무 알바 아니면 이제 그 서비스 알바 이런 것들, 알바나 인턴, 단기 계약직 등등등 이런 사회 경험들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회 경험을 적으실 때는 어떤 친구들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쓰지 않는 친구들도 들어있지만은, 하지만 꼭 쓰셔야 됩니다. 증명 서류가 없어도 어차피 일했던 그 회사는 남아있을 것이고, 회사가 망했다 하더라도 급여를 이체받은 내역이 있는 그 통장 계좌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위주로 쓰셔야 됩니다. 대내 활동, 뭐 조모임, 프로젝트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세 번째 항목 뭡니까? 세 번째 항목,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입사 후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기술하십시오. 이겁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이 지원 직무와 관련한 지원 동기인데, 쉽게 말해서 지원 동기인데, 회사 지원하는 동기인데, 이 회사는 지금 이제 그 미션이 가장 높은 이익률과 성장률을 만들어낸다는 내용에서 회사 매출에 기여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적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재능기부 작콘서트 매주 토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대신만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토요일날 할 때 제가 보여드리는 지원동기 소스가 있습니다. 엘리자시스 지원동기 버전, 회사 컨셉이죠. 이런 내용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실행 방안, 이런 컨셉으로 적으면 되는 거고, 이거에 막연하다 그러면은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자콘서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부그룹의 크게 세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자소를 쓰셔야 되는데, 요점을 정리하면은 일단 풋내기 대학교 경험들 말고 진짜 돈을 주고받고 했던 사회 경험들,
플러스 돈을 주고받지 않았어도 무급 인턴, 일반 회사와 관련된 공식적인 영역 안에서 했던 업무 경력들을 쓰시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매출을 낼 수 있는 포인트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적으시는 게 좋고 또 해외 관련된 경험들을 적으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이상 첫 번째 취업병보통 동부그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그리고 쉬는 타임. 그 다음 기업은 한국. 쉬는 타임입니다! 아이 숨쉬기. 혹시 면접 관련 팁은 안 주시나요, 대표님? 면접 관련 팀은 네.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면접 관련된 팁은 나중에 이제 동부그룹이 이제 서류 전형 되고 나서 면접일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네. 그때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매니저들은 알아서 어디 회사 말하는 거 하면 알아서 좀 쓰세요. 좀 보고만 있지 말고. 지금 아드레스님 뭐 하십니까? 네. 자, 두 번째. 한국공항공사입니다. 이거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이제 3월 31일부터 4월 7일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는.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지금 우리 멘토링 코스 교육생들 많이 이 회사 쓰고 있는데 제가 상담하고 있는 교육생들은 다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스펙 필터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업을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 작성 팁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 번째 취업정보통 한국공항공사 자소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뭡니까? 첫 번째 항목은 본인이 알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에 관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됐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중 어떠한 면에 이끌려 우리 공사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네,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항목은 뭡니까? 두 번째 항목은 우리 공사 인재성이 맞는 직원이 되기 위해 당신은 어떤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번 항목과 2번 항목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공기업들이 특히 NCS 채용 전형 때문에 옛날에 과거의 그런 자소서 항목들보다 상당히 좀 엄청 디테일해지고 섬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항목들에 대해서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기존의 과거에 본인이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소스가 있잖아요. 그 소스를 기반으로 약같이 이 항목에 맞춰서 중간중간 수정 작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 뭡니까? 세 번째 항목은 새로운 문제에 대해 기존에 없던 혹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NCS 자소서를 여러분들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과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쓸 때 뭔가 엄청나고 사회적이고 획기적인 거창한 그런 내용들을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그거죠. 사소한 경험이었어도 그걸 극복했던 과정을 쓰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카페 아르바이트들을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경험도 많이 하셨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예를 들면은 한가한 시간대와 그 고객들이 붐비는 시간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피크 시간대에 고객 연령대에 따라서 추천 메뉴를 먼저 골라서 알려드리는 그런 안내 이런 것들도 지금 이 항목이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의 경험에도 편의점이나 어디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저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선택 장애가 있습니다. 선택 장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먼저 점원이 알아서 좀 뭔가 리드를 해나가면은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끔씩 제 뒤를 보면은 많은 그 손님들이 줄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페 알바할 때 피크 시간대에 추천 메뉴를 먼저 알려드리는 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창의적인 경험에 속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다섯 번째 항목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섯 번째 항목은 본인이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취준생들은 함정에 빠집니다. 왜?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법 이러면 뭔가 고퀄리티 내용들을 써야 되나? 근데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말은 아르바이트 활동했을 때나 동아리 등등등 아니면 친구들과의 약속 시간 등등에서 본인이 좀 뭔가 손해를 봤을 때도 그거를 감안하고 약속 시간을 지켜가지고 했던 것.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항상 토요일날 8시 50분이 되면 설레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후 8시 50분. 네, 그때요. 뭡니까? 로또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로또를 좋아합니다. 유일한 취미생활.
저는 지인들도 안 만나고 여자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리 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토요일만 저녁이 되면은 설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저번 주 토요일 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조카가 노트북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잠을 9시에 잡니다. 그러면 나는 한 8시 40분에 먼저 조카가 있는 집을 가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로또 생방송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녹화 방송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전 고민했습니다. 내가 노트북을 줘야 되는데 우리 조카가 와야 되는데 거리도 되게 가깝거든요. 걸어서 한 3분 거리? 5분 거리. 5분 거리인데 내가 편하게 하려고 우리 조카를 오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3분이나 5분 사이에 뭔가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삼촌으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친히 주는 사람인데 제 로또를 보는 방송 로또 보는 방송 그 시간대를 그냥 핑 해버리고 갖다 주러 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저는 예를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하는 예시입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NCS 채용 전형 대비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NCS 관련된 채용 전형은 자소서와 면접 팁을 참고하면 되는데, 참고로 이제 그 공무원이나 전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본 경험자분들은 이 회사를 지원할 때 일단 지원하시고, 근데 이제 공무원이나 전문 자격증 준비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전문 고시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은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이만 한국공항공사 취업 통통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 기업은 쌍용자동차입니다. 쌍용자동차인데 좀 더 심하게 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쌍용자동차. 0907님 반가워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제 첫코치님 말하셔도 돼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매주마다 마케팅 팀에서 방송할 때 피드백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최코치님이 진행할 때마다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최코치님은 항상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위 10% 이내이드는 항상 제가 고민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상위 1%인가 아니면 10%인가. 근데 오늘 명확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상위 10%입니다. 상위 10%의 취업 코치들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질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 이때쯤이 되면은 최 코치님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최 코치님은 재작년 우리 취업 방송 시작했을 때라 지금이나 항상 변함이 없다는 거. 요즘도 관상 보냐고요? 맨날 보죠? 상담할 때마다 보죠? 사주십니다. 그래서 관상을 볼 때마다 재밌어 죽겠어요. 취업정보통. 이 세 번째 한번 하기 전에 목이 아파 죽겠네. 첫 코치님은 우리 관상 네. 우리 그 교육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화 코치한테 그 면접 관상 알려줘야 되겠네. 맞습니다. 네. 우리 영화 코치 여기 안에 와서 하세요. 또. 또 관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뭔가 힘들어하거나 그럴 때도 제 교육생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면접 볼 때도 이제 제가 팁도 드리기도 하고요. 최종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관이 누군지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방송 봤던 방송을 예전에 봤던 멘티가 어제 와서 이제 그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표님은 영상보다 신문이 나으시네요. 이거 좋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슬퍼야 되는 겁니까? 최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라사님, 최코치님이 오늘 혼났냐고요? 표정이 안 좋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박 대표님이 한 2주 만에 지금 취업 방송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속마음 한번 말해보세요. 참관 중이었습니다. 참관 중. 근데 저 사실 혼자 할 때가 편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할 때가 편합니다. 편한 거는. 네. 그거는 우리 시청자들 없는 상태에서 진짜 말 그대로 혼자 있을 때 혼자 하시는 게 편한 거고. 그래도 이런 근자감 좋습니다. 이런 게 우리 코치의 기본 장애 요건입니다. 근자감. 우리 최 코치는 근자감입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머리를 만질 때 투자하는 비용이 꽤 엄청나더라고요. 야,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제가 자아성찰을 통해서
저처럼 한 달에 그냥 15,000원치 그냥 일반적인 그냥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르세요. 뭔가 우리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뭐 고급 뭐 미용샵 그런 데 안 가도 됩니다. 10,000원짜리나 20,000원짜리나 사실 금화물의 그 밥입니다. 그렇죠. 분판이 중요하죠. 네. 우리 민혁 코치님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무조건 노력만으로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쌍용자동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0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 자소서 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소서 항목은 지원자는 쌍용자동차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겁니다. 근데 이제 키워드를 여러 가지 제시를 해줬는데 글로벌 역량, 뭐 기업 고객 중시 책임감, 조직 적응력, 원칙 준수, 존중과 협력. 지금 첫 코치는 상당히 지금 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 그냥 거분급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는 이럴 때일수록 길을 펴시고 한번 자신감 있게 다시 한번 언급해 보세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제시해줬네요, 여기는. 뭐 글로벌 역량, 고객 중시 책임감, 조직 적응력, 원칙 준수, 뭐 존중과 협력, 변화와 혁신, 목표의식, 이해 판단력, 네트워킹 능력. 이런 것들을 700글자 분량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쌍용차의 기업 문화는, 그러니까 이 쌍용차는 그 직원들은 그런 거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긴급 입수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경쟁보다는 협업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 협업입니다. 협업. 그러면은 존중과 협력, 이거 플러스 목표의식도 회사는 개인만의 목표의식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팀워크, 다시 말하면 목표의식과 존중과 협력, 이 키워드로 언급하시면은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을 좀 거 위주로 동아리 활동이거나 조직 단체 안에서 협력, 팀워크를 통해서 이뤘던 경험들 위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멘토링 코스 교수생 애들 중에서 그 남자분들 ROTC 뭐 장교 출신인 분들 있죠. 예를 들면 네, 맞죠. 그런 친구들도 조직이나 단체 팀워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면 좋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뭡니까? 두 번째 항목은 지원자가 선택한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길 원합니까? 본인이 실제로 수행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네, 글자 수는 500자입니다. 자, 이 쌍용차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로 옛날에는 엄청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회사는 그 쌍용차 여러분들 있잖아요. 쌍용차 뭐 있습니까? 쌍용 제어도 티볼리나? 오, 어디 있어요 그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 티볼리. 역시 우리 초코치님 순발력 빠릅니다. 최근에 이제 티볼리를 매출이 잘 나서 최근에 이제 13년 만에 내수 판매 1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그 쌍용차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 디자인적으로는 코란도가 그때 시대 때 절대 나올 수 없는 디자인이었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 디자이너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매니어들 사이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다. 코란도 플러스 쌍용차 하면은 무쏘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옛날 무쏘 차가 돌아다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무쏘 같은 경우도 엔진이 굉장히 튼튼했었기 때문에 그때의 향수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쏘 플러스 뭐예요? 아까 말했던 거. 코란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쌍용차의 이제 그 옛날의 정성기가 그 무쏘와 코란도였다면은 현재는 티볼리입니다. 티볼리 생각보다 좀 차가 잘 빠졌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쌍용차 같은 경우는 국내 완성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티볼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독특한 감성을 지닌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 운전자분들이 많이,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업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엮어낼 수 있겠습니까? 티블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실상 초년생
여자분들을 공략하는 그런 방법을 자소서에다 녹인하시면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 항목이 뭐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면접 답변 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과, 상호 존중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면접을 할 때, 다대다 면접을 봤을 때, 옆에 있는 지원자가 말을 할 경우에 절대 딴짓하고, 내가 말할 거 멘트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경청하는 자세라든지. 고개 끄덕끄덕 거리고, 상대방이 옆에 있는 지원자가 말을 할 때 원래 내 경쟁자이지만은 어떤 힘든 걸 얘기할 때는 이게 좀 안타까운 표정, 또 기분 좋은 거, 성공했던 경험을 말할 때는 같이 웃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 되는 겁니다. 제스처로서. 아시겠죠? 자, 쌍용차 취업정보통 끝났습니다. 자, 오늘 취업정보통은 첫 번째 동부그룹, 두 번째 한국공항공사, 세 번째 쌍용자동차에 대한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유인하는 방송입니다. 그 하이라이트 편집. 여러분들 쌍용차, 한국공항공사, 동부그룹 지원하실 분들은 이거 방송 안 보면 후회하는 거야. 생방송 안 봐도 돼. 진짜입니다. 지금 이런 지원하는 자수 항목, 팁 이런 것들은 우리 취업하신, 지금 이 친구도 우리 채팅방에도 마이크 타이슨 분이 얘기했지만은 우리 취업하신 방송은 재능기부 방송입니다. 별풍선 안 받아요. 그런데 상당히 고퀄리티를 취업 콘텐츠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취업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세요. 자, 취업정보통 최고치님 어땠습니까? 취업정보통이요? 깔끔하게 끝내신 것 같아요, 간결하게. 근데 이제 기간이 좀 많이 남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원하시는데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도공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세 가지 기업들 무조건 빨리 지원하세요. 그 다음 순서는 NCS 직무적 합성 실무인재 채용 전형 코너입니다. 명문대 취업 컨설팅, 우리는 명문대나 저속대나 다 상관없습니다. 명문대도 자, 맞습니다. 네. 질문 빨리 해주세요.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입사 전 지원한 기업에서 입사 제의가 들어왔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브라보! 여기서 전제 조건을 정확하게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입사한 회사보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재직 중인 회사보다 그 전에 입사 전에 했던 회사가 더 훨씬 더 뭔가 연봉이나 처우가 좋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최코치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즉시. 근데 이제 조건이 입사한 회사보다 조건이 더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일주일이지만 회사에 사실 일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저한테 이제 일할 기회를 주신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연락 없이 그냥 무단으로 뭐 갑자기 결근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저는 먼저 이러한 사정을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좀 이해를 구한 다음에 바로 좀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퇴사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유가 어떤 거였죠, 그러면? 사유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지원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예를 들면은 뭐, 취업의 신에서 입사 제의가 들어와서, 실제로 저는 근데 이거 제 체험 사례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요? 제가 이제 이랬던 예전에 이제 다녔던 고려수영정보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인터파크에서 갑자기 면접을, 그게 사실 한 3주 전에 봤었는데, 제가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와서, 뭐, 사장님께서 입사를 하라고 하신다. 네. 역시 우리 최코치님 상위 10%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미 내가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다녔던 곳이 더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사실 계속 다녔었죠. 근데 이 질문이 이제 상황이 반대인 거죠. 다니고 있는데 더 좋은 조건의 이제 기업에서 연락이 온 건데, 일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필요 없어요. 끝나니까.
물을 갖다 주네요, 저희 매니저님이. 아주 좋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회사 입장에서 피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멘토링 교육을 하다 보면 유사 질문으로는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에서 입사 제안이 왔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좀 유사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면접 기업에 가보면. 네. 그래서 주의할 점은 그겁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라고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면접관들이. 그럼 이제 그대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저 이 회사 안 다니고 다른 회사 갈 거예요. 이 의중을 내비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조건 취업이라는 건 역지사지인데 우리 최 코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례를 개인적으로 그 취준생들 입장에서 들어준 맞습니다. 거고 이걸 그대로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최 코치님께서는 이거를 당장 그 면접할 때나 자소 쓸 때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구글 번역기처럼 우리 최 코치님의 의중을 자소로 번역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면접할 때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는 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을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더 좋은 조건에 뭐 집안도 되게 잘 살고 얼굴도 좀 성격도 둘 다 좀 빼어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그 사귀고 있는 친구가 좀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자주 싸우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을 같이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던 그 더 좋은 조건의 여자분은 정중히 이제 사용을 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 현재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를 보고 뽑기도 했었을 것이고 또 플러스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누나 3명이 있거든요. 누나 3명에다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면접관 분들께서는 저 혼자서 바라보고 채용하신 게 아니라 저와 플러스 제가 앞으로 이제 미혼이기 때문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가족들까지 생각해서 그걸 감안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라도 나중에 연락 왔던 기업들은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좀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은 좀 크겠지만은 갈등도 조금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먼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게끔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 회사 안에서 그 전 회사에서 포기한 거에 만큼의 그런 기회 수익을 얻어내겠습니다. 물론 기회 수익이라는 거는 꼭 그 연봉이 아니라 그 회사 안에서 업무 전문성이나 동료들과의 그 팀워크, 유대관계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완전 짬당했습니다. 우리 오, SQ 답변이네요. 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 영원 코치는 이거 제대로 들었겠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실제 면접을 가정하고 나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스스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NCS 직무적합성 실무인재 채용전형 코너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때는 미리 그 취업 정보통 3가지 기업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왜? 미리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만 딱 듣고 나가시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풀어야 되라니까요. 재미없잖아. 재미없으니까는 다음 주 화요일 때 현재 채용 중인 맞습니다. 현재 채용 중인 기업들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기업들을 왜 공개 안 하냐? 어차피 여러분들 다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인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확률이 더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Q&A 하나 받고 끝내겠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냐고? 요번 주 토요일날 자코소트 하니까는 이거 그 매니저 지정했나? 자코소트 안내하시고 링크도 걸어주세요, 매니저님. 링크 알아서 빨리 하고 하면은 내가 백수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정태호가 아니라 진짜 고액 소득 난 연봉이냐 뭐라 그래야 되냐? 저 뭐라 그럽니까? 고소득자인가요? 연수 한 번 번다는 거 뭐라 그래야 되냐? 고소득자? 고액 연봉자. 억대 연봉자라고 말하면 편하겠지? 제가 오늘 오지만은 억대 연봉 맞나? 억대 연봉에 우리나라 상위 1% 취업 전문가가 하는 젠기부 방송 그리고 잡 콘서트를 듣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포스가 남다르죠? 이 제목 봐봐. 자막 봐봐. 지방대 토익 4.3.2로
대기업, 공기업, 외국기업, 학교 이랬는데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다 까! 그럼 방송 말고 오프라인 자콘서트에서 듣고 뭐 답답한 거 풀렸어 정태호? 이 새끼 저거 씨. 우린 친절한 방송이 아닙니다. 돈 받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별풍선을 받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형님 방송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질문 빨리 주세요, 질문. 지금 채팅방에 써놓으신 분 예약처럼 고구마 3개 먹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고구마 5개 먹은 것 같습니다. 저코치님. 자,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